엄마, 나 너무 배고파요.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두 모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 하시죠. 늦가을 저녁이었죠. 골목 어귀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낙엽이 뒹굴고 있었고요. 그 골목 끝에 작은 식당 하나가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간판엔 최씨 곰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좀 삐뚤었어요. 주인이 직접 붓으로 썼다더군요. 주인은 최재봉 58살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 뒤로 혼자 가게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아들이 하나 있긴 했지만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명절에 한번 내려오면 잘 온 거였어요. 재봉은 그게 서운하지 않다고 했는데 밤에 혼자 국을 끓이다가 중간중간 손이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멈추는 거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올리고 5시엔 팔을 다듬었고 6시엔 문을 열었습니다. 10년째 같은 일과였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일 만큼 몸에 배어 있었죠. 그날도 저녁 장사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손님이 2명뿐이었는데 재봉은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매출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죠. 요즘 통 안 됐거든요. 골목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식당 때문이었는데 깔끔하고 넓었으니까요. 최씨 곰탕은 테이블이 5개, 의자는 낡았고 바닥엔 오래된 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봉은 불을 끄지 않았어요. 받을 시간이 됐는데도요. 그때였습니다. 유리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는데 고개를 드니 여자였어요. 30 중반쯤 돼 보였는데 외투가 얇았고 그 옆에 7살쯤 된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죠. 엄마 외투 자락을 꼭 붙들고서 둘 다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재봉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여자가 움찔했죠. 아, 저희 그냥 추운데 일단 들어와요.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아이가 두리번거렸고요. 재봉은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자 여자가 주머니를 뒤졌는데 꺼내든 건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었죠. 펼쳐서 세었습니다. 다시 세었어요. 재봉은 그 모습을 봤지만 아무것도 안 본 척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사장님. 네. 제일 싼 거 2개 시키면 얼마예요? 곰탕이요? 네. 재봉이 메뉴판을 봤죠.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이었는데 재봉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2그릇에 10,000원이에요. 사실이 아니었는데도 그냥 그렇게 말했죠. 여자가 잠시 멈췄어요. 정말요? 오늘 저녁 한정으로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가 엄마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나 밥 먹어도 돼? 응, 먹어. 재봉은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 2개를 꺼냈어요. 국을 넉넉히 담았고 고기도 평소보다 더 얹었으며 밥도 수북이 퍼넣었죠. 쟁반을 들고 나가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요. 아이가 숟가락을 집었는데 국물을 한 모금 먹는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여자가 아이를 바라봤죠. 입술이 달싹이다가 다시 다물렸는데 자기 밥은 먹지 않고 아이 그릇에서 고기를 건져 아이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재봉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설거지하는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 뒤 2그릇이 다 비었는데
아이가 뚝배기를 들어 국물까지 마시려 했죠. 여자가 조용히 손을 잡아내렸어요. 다 먹었어? 응, 맛있었어.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사장님, 여기요. 재봉이 카운터 앞에 섰다가 지폐를 받으려다가 멈췄어요. 괜찮아요. 네, 안 받을게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죠. 그러시면 안 되죠. 받으세요. 추운 날 와줬으니까 됐어요.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동정 받기 싫어요. 재봉이 여자를 바라봤어요. 동정 아니에요. 오늘 가게 마감이라서 어차피 버리는 국인데 손님이 먹어줘서 제가 고마운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한참 서 있었죠. 그러다가 천천히 지갑을 닫았어요. 다음에 올게요. 꼭 드릴게요. 그래요. 다음에 와요.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나갔는데 재봉은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어가는 여자와 아이였는데 아이가 뭔가 말하자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살짝 흔들렸더군요. 재봉은 문을 닫았습니다. 빈 테이블을 바라봤는데 뚝배기 2개가 깨끗이 비워져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또 왔는데 이번엔 아이 없이 혼자였어요.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죠. 사장님, 어제 감사했어요. 아, 어서 와요. 이거요, 제가 만든 건데요. 봉지를 내밀었는데 받아보니 반찬이었어요. 깻잎 조림이었죠. 제가 요리를 잘하진 못하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돼서요. 재봉이 뚜껑을 열었더니 냄새가 좋았습니다. 이거 맛있겠는데요?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앉아요. 밥 먹고 가요. 아니에요, 저 그냥 밥 먹고 가요. 단호하게 말했는데 여자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봉이 국을 담아내왔고 여자가 한 숟갈 먹었는데 말이 없었어요. 그냥 먹었죠. 한참 뒤 재봉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요? 여자가 숟가락을 잠시 멈췄어요. 2년 됐어요. 사고였어요. 재봉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마누라가 먼저 갔거든요. 여자가 재봉을 바라봤죠. 힘드시겠어요. 뭐, 그냥 살다 보면 익숙해지더라고요. 거짓말이었는지 진짜인지는 재봉 자신도 몰랐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수진이에요. 아이는 민재고요. 이수진 씨, 나는 최재봉이에요. 둘이 어색하게 웃었더군요. 수진은 그 뒤로 가끔 왔습니다. 매번 오는 건 아니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가끔은 민재를 데리고 왔고 가끔은 혼자 왔는데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죠. 어떤 날은 깻잎 조림, 어떤 날은 멸치볶음, 어떤 날은 직접 담근 김치였기도 했고요. 재봉은 매번 받았고 그리고 밥을 내줬습니다. 민재는 가게를 좋아했어요. 올 때마다 카운터 위에 올라가려 했는데 재봉이 허락해주면 좋아했죠. 아저씨, 여기서 뭐 해요? 국 끓이지. 왜요? 먹으라고. 맛있어요? 맛있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진지하게요. 재봉은 그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웃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아이 앞에서는 웃게 됐더군요. 겨울이 됐습니다. 수진이 한동안 오지 않았는데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바쁜 사람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왔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마찬가지였죠. 재봉은 국을 끓이면서 자꾸 문 쪽을 바라봤는데 국자를 젓다가 팔을 다듬다가 이유 없이 그냥 손이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재봉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움직였는데 별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죠.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는데 재봉이 고개를 들었더니 수진이 아니었어요. 민재였습니다. 혼자였죠. 7살짜리가 혼자 골목을 걸어온 거였는데 목도리를 어설프게 두르고 있었고 한쪽이 풀려서 바닥에 끌리고 있었어요. 재봉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저씨, 민재야. 엄마는? 민재가 잠시 멈췄는데 신발 끝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아파요. 재봉이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아파? 허리래요. 일하다가 다쳤대요.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대요. 민재가 담담하게 말했는데 그게 더 마음에 걸렸죠. 울거나 찡그리거나 하지 않았고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했거든요. 그 나이에 벌써 그런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재봉은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얼마나 많은 걸 보고 들어왔을까 싶었죠. 민재야, 밥은 먹었어? 아니요. 그럴 줄 알았다. 앉아. 민재가 평소에 앉던 구석 자리에 앉았는데 창문 옆이었고 밖으로 골목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재봉은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를 꺼냈는데 국을 넉넉히 담고 고기도 평소보다 더 얹었으며 밥도 수북이 퍼넣었습니다. 쟁반을 들고 나가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어. 민재가 숟가락을 집었는데 국물을 한 모금 뜨고 불더니 조심스럽게 먹었죠. 재봉은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병원비, 허리 다친 거 얼마나 나올지 재봉은 몰랐는데 디스크가 심하면 수십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하더군요. 그 전에 진찰이라도 받아야 뭘 알 텐데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다 다쳤으면 당장 치료받기 힘들다는 건 알았어요. 병원비 걱정에 아픈 허리를 버티고 있을 사람이 눈에 선했죠. 민재가 그릇을 다 비웠는데 뚝배기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더군요. 재봉이 다가갔어요. 더 줄까? 아니요, 배불러요. 진짜? 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는데 문 쪽으로 가다가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갈게요.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이 재봉 마음에 꽂혔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요. 7살짜리가 하는 말이었는데 재봉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래. 엄마한테 잘 있으라고 해. 네. 민재가 나갔고 문이 닫혔는데 바람이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재봉은 한참 빈자리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앉았던 의자가 조금 당겨져 있었고 뚝배기는 깨끗이 비워져 있었죠. 천천히 그릇을 들어 싱크대에 내려놓았는데 손바닥에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다 했는데도 집에 갈 수가 없었죠. 재봉은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는데 형광등 하나가 가게를 비추고 있었고
밖에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 골목 특유의 좀 쓸쓸한 바람이었는데요.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있었는데 오래된 거였습니다. 아내가 쓰던 통장이었는데 아내가 간 뒤로 재봉이 이어서 쓰고 있었죠. 표지가 낡아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재봉은 그 통장을 볼 때마다 손이 천천히 움직이게 됐는데 함부로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빠듯했습니다. 이번 달 재료비에 월세를 내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는데 거기다 가게 보일러가 요즘 이상했죠. 켜면 소리가 났는데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겨울이 됐으니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었어요.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이상하게 숫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대신 민재 얼굴이 떠올랐는데 목도리가 풀린 채로 들어오던 모습이었고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던 목소리였죠.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었습니다. 안 봐도 알았어요. 당장 그날 저녁에 따뜻한 국 한 그릇 들고 수진이네 집 앞에 나타났을 거였는데 봉투도 하나 챙겨서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입으로는 별말 안 하고 그냥 왔어 하고 내려놓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봉은 통장을 덮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그러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봉은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장을 봐야 했거든요. 새벽 시장을 돌면서 사고를 고르고 팔을 고르고 물을 골랐는데 손에 익은 일이었죠. 30년 가까이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장을 다 보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골목 어귀에 약국이 있었습니다. 재봉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잠시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죠. 파스를 집었습니다. 허리에 붙이는 거였는데 소염제도 함께 집었어요. 카운터에 놓으면서 말했죠. 허리 다친 데 쓰는 거요. 약사가 설명해 줬는데 재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약국을 나와 시장 건너편 병원으로 걸어갔어요. 오래된 정형외과였는데 재봉도 몇 년 전에 무릎 때문에 한번 왔던 곳이었죠.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허리 다친 거 처음 오면 얼마 나와요?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진찰비, 검사비. 재봉은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했는데 그리고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미리 내고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진료비인데요. 직원이 잠시 멈췄다가 안 된다고 했어요. 본인이 와야 한다고요. 재봉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됐죠. 편의점에서 봉투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봉투에 넣었는데 파스와 소염제와 함께 챙겼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는데 재봉은 봉투를 들고 가게를 나왔어요. 골목을 걸었죠. 민재가 말해준 대로였는데 두 골목을 지나 왼쪽으로 꺾으면 작은 빌라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빌라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는데 우편함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재봉은 203호 앞에서 멈췄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기다렸죠.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웠는데 낯선 시간에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요. 최재봉이에요. 곰탕집 아저씨요. 잠시 조용했다가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는데 힘들게 일어났는지 얼굴이 창백했어요. 한 손으로 문을 짚고 있었는데 허리가 아프면 그렇게 되더군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거였죠.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재봉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재한테 들었어요. 이거요. 수진이 봉투를 받아들었다가 안을 들여다봤는데 파스, 소염제, 그리고 현금 봉투. 눈이 멈췄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단호했는데 하지만 흔들렸습니다. 병원 다녀와요. 허리는 빨리 치료해야 해요. 미루면 더 나빠지거든요. 저 이런 거 못 받아요. 진짜로요. 민재 때문이에요. 수진이 멈췄습니다. 재봉이 말을 이었어요. 민재가 혼자 가게 찾아왔어요. 엄마 아프다고요.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울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못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수진 씨 때문이 아니라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한참 아무 말도 없었는데 재봉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죠. 사장님, 병원 다녀온 다음에 가게 와요. 국 끓여 놓을게요. 재봉은 돌아섰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는데 발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위에서 수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해요. 작은 목소리였는데 골목까지 들렸습니다. 재봉은 손을 한번 들어 보이고 계속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빌라 대문을 나서면서 하늘을 봤는데 별이 보였습니다. 맑았어요. 겨울 하늘 특유의 차갑고 투명한 거였는데 재봉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아내도 이런 하늘 좋아했었는데 생각이 거기까지 갔다가 멈췄습니다. 재봉은 발걸음을 옮겼어요. 수지는 병원을 다녔습니다. 일주일 뒤 가게에 나타났는데 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더군요. 재봉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많이 나아졌구나 싶었죠. 덕분에 치료받았어요. 다행이네요.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받고요. 처음에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디스크 초기래요.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작 왔어야지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새로 일 구했어요. 아이 학교 근처 카페에서요. 주방 보조로 시작하는데 일단 몸 좀 더 나으면 시작하려고요. 잘 됐네요. 허리 다 나을 때까지 무리하지 말고요. 네. 그리고요. 수진이 잠시 멈췄는데 뭔가 말하려다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요리를 좀 배우고 싶어요.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까 음식 만드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도시락이나 반찬 같은 걸 직접 만들어서 팔아볼까 생각 중인데요. 사장님 국물 맛이 어떻게 나는 건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혹시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재봉이 웃었습니다. 국물 비결요? 네. 그거 시간이에요. 오래 끓이는 거예요. 수진이 멈췄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재료 좋은 거 쓰고 불 조절하고 그냥 오래 끓이는 거예요. 비법 같은 건 없어요.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수진이 가끔 가게 마감 후에 남아 있었는데 재봉이 다음날 쓸 육수를 내리는 걸 옆에서 봤어요. 이것저것 물었죠. 재료 손질하는 법,
불색이 조절하는 법, 간 맞추는 법. 재봉은 귀찮지 않았는데 오히려 오랜만에 설명할 게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주방에서 끓이고 혼자 담고 혼자 치웠는데 옆에 누가 있으니까 달랐어요. 뭔가를 전달한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오랜만이었죠. 민재는 그 옆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공책을 펴놓고 혼자 끙끙댔는데 모르는 게 생기면 재봉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이거 뭐예요? 어디 봐봐. 재봉이 들여다봤는데 받아쓰기 문제였습니다. 이건 이렇게 읽는 거야. 아, 그렇구나.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썼는데 수진이 그 모습을 보다가 웃었어요. 재봉도 웃었습니다. 가게가 조용했다가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겠죠.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도시락이 입소문이 났는데 처음엔 카페 한쪽 구석에서 냉장고 하나 두고 작게 시작했어요. 반찬 몇 가지, 도시락 두세 종류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는 말이 퍼졌고 주문이 늘었어요. 직접 배달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전거를 샀더군요. 민재가 학교 가고 나면 혼자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을 쌌기도 했고요. 재봉은 그 소식을 조금씩 들었습니다. 수진이 올 때마다 얘기해 줬는데 오늘은 주문이 10개였다고, 오늘은 처음 보는 동네 손님이 왔다고요. 재봉은 들을 때마다 잘 됐네 라고 했는데 짧게 말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가게에 와서 의자에 앉더니 잠시 말을 안 했는데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재봉이 물었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게. 수진이 테이블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사장님, 저 작은 가게 하나 내려고요. 재봉이 국자를 멈췄어요. 가게요? 네. 도시락 전문점이요. 자리 받았어요. 여기서 두 골목 건너요. 작은 데인데 테이블 두세 개 놓고 도시락 팔면서 반찬도 함께 팔려고요. 자릿세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재봉이 웃었습니다. 저절로 나왔죠. 잘 됐네요. 사장님, 근데요. 응? 수진이 다시 멈췄는데 이번엔 조금 더 길게 멈췄습니다. 가게 이름을 뭐로 할까 생각했는데요. 생각해뒀어요? 네. 근데 말하기가 좀 어색해서요. 재봉이 고개를 기울였어요. 최신의 도시락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재봉이 멈췄습니다. 잠시 뭘 들은 건지 확인하듯이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시작하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처음에 밥 먹여주시고 국물 맛 알려주시고 민재 숙제도 봐주시고 그 모든 게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거든요. 그분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재봉은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뭔가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어디서 올라오는지는 몰랐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한데요. 최신의 도시락이면 그냥 내 가게 같잖아요. 맞잖아요. 사장님 거 맞아요. 적어도 절반은요. 재봉이 고개를 저었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어요. 억지로 참으면 더 나오는 그런 웃음이었죠. 이 사람이 안 된다고요? 마음대로 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때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가방을 쿵 내려놓으면서 들어왔죠. 다녀왔습니다. 민재. 잘 다녀왔어? 응. 아저씨,
오늘 우리 가게 이름 뭐로 할지 엄마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 최신의 도시락이래요. 아저씨 이름이잖아요. 민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나도 좋아. 재봉이 웃었어요. 수진도 웃었죠.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개업날이었어요. 재봉은 새벽같이 일어났는데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오늘은 두 곳을 챙겨야 했거든요. 자기 가게도 수진이 가게도요. 사고를 솥에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올렸는데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걷어내야 했어요. 그 과정을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손이 더 꼼꼼하게 움직였죠. 국이 완성됐습니다. 따로 냄비에 담았는데 뚜껑을 덮고 수건으로 감쌌어요. 식지 않게요. 그걸 들고 두 골목을 걸었습니다. 수진이 가게 앞에 서 있었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신의 도시락, 오늘 문을 엽니다. 재봉은 그 앞에서 멈췄어요. 현수막을 한참 바라봤는데 자기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영가게도 아닌데 자기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는데 이상한데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죠. 코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재봉은 고개를 숙여 눈을 한번 깜빡였는데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오셨어요? 국물 가져왔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아,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작지만 깔끔했어요. 테이블이 3개였고 창문에 얇은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한쪽 벽에는 오늘의 도시락 메뉴가 적힌 칠판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예뻤는데 수진이 직접 썼더군요. 민재가 한쪽 구석에서 꽃을 꽂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유리병에 들꽃 몇 송이를 꽂는 중이었는데 삐뚤빼뚤하게요. 민재야, 아저씨 왔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반짝였어요.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민재. 가게 어때? 좋아요.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나도 도왔어요. 뭘 도왔어? 설거지요. 재봉이 웃었습니다. 잘했네. 민재가 재봉 손을 잡아당겼는데 테이블로 이끌었어요. 아저씨, 이쪽에 앉아요. 제일 좋은 자리예요. 창문 보이는데요. 재봉이 자리에 앉았는데 창문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재봉의 가게가 있는 방향이었어요. 수진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반찬이 가득했는데 깻잎조림, 멸치볶음, 계란말이, 나물 2가지. 밥은 따로 담겨 있었고 국은 재봉이 가져온 곰탕이었어요. 오늘 첫 손님은 사장님이에요. 내가요? 네. 많이 드세요. 셋이 나란히 앉았는데 민재는 가운데였습니다. 재봉이 깻잎 조림을 집었어요. 한 점 먹었는데 그리고 멈췄죠. 이거 처음에 들고 왔던 거잖아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럼요. 가게 왔을 때 처음 들고 온 거잖아요. 그때도 맛있었어요. 그 반찬 덕분에 시작한 것 같아요. 사장님이 맛있다고 하셔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재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수진 씨가 한 거지. 사장님이 맛있다고 안 하셨으면 계속 못했을 거예요. 둘이 잠시 바라봤는데 그러다 웃었습니다.
민재도 따라 웃었는데 뭔지도 모르면서요. 왜 웃어? 엄마 아저씨 웃으니까요. 재봉이 한 번 더 웃었습니다. 오래 웃었는데 오랜만에 오래 웃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재봉은 자기 가게로 돌아왔는데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슬슬 갈아야 할 때가 됐더군요. 국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내일 쓸 사고를 꺼냈는데 핏물을 빼야 했어요. 찬물에 담가놓고 재봉은 주방에 기댔죠. 조용했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 제일 조용했는데 장사 끝나고 정리 다 하고 국 준비해놓고 나면 가게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 조용함이 10년 동안 익숙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덜 조용했어요. 주방에서 혼자 국을 끓이는데 오늘은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움직였는데 국자를 젓고 간을 보고 뚜껑을 덮고 막힘없이 됐죠.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밤이었는데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는데 두 골목 건너엔 지금쯤 수진이 가게 마감을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첫날이니까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을 거였는데 민재는 그 옆에서 뭔가 떠들고 있을 거고요. 눈에 보이듯 했죠. 재봉은 국 뚜껑을 덮었습니다. 불을 줄였는데 천천히 끓게 해놨어요. 한참 뒤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잘 됐네. 가게 안에 그 말이 퍼졌다가 사라졌는데 아내한테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오늘 같은 날을 제일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환하게 웃던 사람이었거든요. 재봉보다 훨씬 잘 웃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굴렀고 가게 유리문에 바람 소리가 스쳤어요. 재봉은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거였습니다. 사고를 올리고 팔을 다듬고 물을 썰고 문을 열 거였는데 10년째 해온 거니까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였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혼자인 것 같지 않았어요. 두 골목 건너에 불이 켜진 가게 하나가 생겼고 거기에 자기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 밥을 준비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내일도요. 재봉은 가게 불을 껐어요. 문을 잠그고 골목으로 나왔는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는데 어젯밤이랑 같은 하늘이었지만 오늘은 좀 더 많아 보였어요. 그런 날이 있더군요. 같은 하늘인데 어떤 날은 많아 보이고 어떤 날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요. 재봉은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가는 골목이었는데 낙엽이 바람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냥 사라지는 마음은 없더군요. 추운 날 저녁 내민국 한 그릇이 이렇게 골목 2개를 건너 따뜻하게 돌아온 거였는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면 충분했어요.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이상은 사랑방 만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